모두들 한 번쯤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놓고 몇 번 가지도 않아서 헛돈 낭비했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일상 내 활기를 되찾아 보자는 마음으로 홈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친구가 유혹한 대로 시작한 것에 불과했다. 그 친구는 헬스장의 분위기가 부담스럽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다면 집에서 그냥 하면 되지 라고 말하며 방벽을 높였다.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혼자서 하려니 열정은 바람처럼 식어버리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동안 그저 외면했던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홈트레이닝 영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목표는 5일 동안 15분씩 꾸준히 하기로 정했다. 일단 작게 시작해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법이니까. 첫째 날은 스트레칭 위주로 간단히 몸을 풀고 집에 있는 매트를 방 안에 깔아놓고 영상을 틀었다. 초보자를 위한 간단한 루틴이라지만 막상 직접 따라해보니 생각보다 힘들었다. 평소에 이렇게 움직일 일이 없으니 전신이 놀랐던 것 같다. 겨우 15분이 지난 후에는 식은땀이 나고 겨우 앓는 소리를 내며 매트에 누웠다. 하지만 해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피로가 감도는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 둘째 날에는 약간의 근육통이 있었지만 어제 느낀 뿌듯함을 떠올리며 다시 매트를 깔았다. 점점 익숙해지자 이제는 아파트 윗집에서 내려다보는 시선도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꾸준히 하라는 조언을 따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유산소는 주로 줄넘기나 뛰기, 근력은 스쿼트나 팔굽혀펴기처럼 기구가 필요 없는 동작을 중심으로 했다. 일주일이 끝날 때쯤 몸은 점점 가뿐해져가는 느낌에 재미를 붙였다.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다. 이렇게 하나씩 개선해가는 과정이 형성된 것이다. 그 후로 30분, 1시간으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나는 더 이상 초보자라고 불리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제는 하루라도 운동을 빼먹으면 괜히 찝찝하고 이내 몸이 근질근질거려 다시 매트를 찾게 된다. 처음 시작할 때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홈트레이닝을 만만하게 봤던 과거의 나를 밑도 끝도 없는 초보라고 놀릴 수 있게 되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나의 집거실 한편에는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말이다. 이렇게 나의 홈트레이닝 여정은 계속된다. 두 번째 이야기, 면역력을 키우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슴슴한 채소 스프이다. 이번 이야기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슴슴한 채소 스프 레시피의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레시피는 당근과 생강 스프이다.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여기에 생강을 더하면 항염 효과가 강화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올리브유에 양파와 마늘을 볶다가 당근을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익힌다. 물을 부은 후 생강을 넣고 끓이다가 믹서기로 곱게 갈아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다. 두 번째 레시피는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스프이다.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준다. 올리브유에 다진 마늘을 볶다가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를 넣고 볶는다. 물을 부어 한 소끔 끓인 다음 믹서기로 갈아 완성한다. 여기에 작은 양의 치즈를 뿌려주면 부드러운 맛을 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호박과 감자 스프이다. 호박은 면역력 강화 외에도 소화력 개선에 좋다. 호박과 감자를 작게 썰어 냄비에 담고 물을 부어 끓인다. 호박이 익으면 믹서기로 갈아준다. 이때 우유를 조금 넣어주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더해진다. 소금으로 간을 맞고 후추를 조금 넣어 마무리한다. 네 번째 레시피로는 시금치와 아보카도 스프이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여 혈액 건강에 좋고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영양가가 높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믹서기에 넣고 아보카도와 물을 넣어 갈아준다. 이 스프는 차갑게 먹어도 좋으며 건강한 아침 식사 대용으로 훌륭하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레시피는 양배추와 버섯 스프이다. 양배추는 소화에 좋으며 버섯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다. 냄비에 얇게 썬 양배추와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소금과 간장을 약간 넣어 감칠맛을 더한다.
이 스프는 간단하지만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처럼 슴슴한 채소 스프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매우 탁월한 방법이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사용하여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다. 특히 감기에 취약해지기 쉬운 환절기에 이러한 스프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다이어트의 나라로 불리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항상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마을의 중심에는 건강의 생명수 라는 이름의 커다란 샘이 있었는데 이 샘물을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로운 이방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오였고 늘어진 배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싶어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테오는 다이어트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읽었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방법을 찾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테오는 마을의 노인인 태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태화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테오는 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태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테오야, 다이어트란 단순히 먹는 것을 줄이고 운동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 그것은 균형과 지속성을 찾는 여행이지. 자네에게 이 마을의 비법을 알려주마. 할아버지는 테오를 마을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동쪽 언덕 위에 있는 작은 텃밭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자급자족하는 식단을 배워보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자연에서 온 것들이지. 신선한 채소들과 과일, 그리고 고단백 금식들로 이루어진 균형식인을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지. 그 다음으로 할아버지는 테오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조깅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아직 태동하기 전 이른 아침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운동은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꾸준히 해야지. 작은 산책이나 조깅도 충분히 좋은 시작이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테오를 조용한 명상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마음도 편안해야 몸이 따라오게 되어 있지. 스트레스는 다이어트의 적이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게. 몇 달 후 테오는 한눈에 보아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다이어트의 비결이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에 있지 않고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통해 그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테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건강한 삶을 찾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테오는 다이어트가 단순히 목표가 아닌 하나의 지속적인 삶의 방식임을 깨달으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다이어트 방법을 전파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하루 30분 운동법이라는 개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건강 유지 전략 중 하나다. 이 운동법이 처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다양한 건강 관련 블로그와 기사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30분 운동의 기본적인 이론은 간단하다. 하루에 30분씩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성인에게 매일 최소 30분의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한다. 이러한 권고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첫 번째 근거는 운동량과 건강 상관관계 연구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오래 지속되는 운동과 짧은 시간 고강도 운동의 효과를 비교했다. 놀랍게도 매일 꾸준히 30분씩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더 잘 유지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30분 운동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 외에도 30분의 운동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완화하며 심지어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 활동이 엔돌핀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하루 30분 운동법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운동 방식이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투자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다양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사람들이 보다 쉽게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30분 운동이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니다. 이러한 운동법이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면 꾸준함과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개인의 신체 상태, 목표에 따라 운동 강도나 종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람마다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하루 30분 운동법은 과학적 연구와 일상생활에서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적절한 운동 방식을 찾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건강을 염려하던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몸이 자주 아파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 자연적인 방법을 모색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고대 약초학이나 클리닉을 찾아다니며 여러 가지 건강 비법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마을 시장을 거닐다가 과일 가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과일 주스 바가 있었고 주스 바에서는 화려한 색깔의 주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스를 만드는 주인은 밝은 미소로 그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스에는 비밀이 있어요. 매일 한 잔씩 마시면 몸이 금세 상쾌해질 겁니다. 서연은 호기심이 생겨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주인은 각종 과일을 넣어 특별한 레시피로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첫 모금을 넘기는 순간 신선한 과일의 향연이 그녀의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스를 마신 서연은 주인의 말을 믿고 매일매일 주스를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서연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기분이 좋아졌으며 피부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과일 주스가 풍부한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 덕분에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제공하며 소화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스 바를 운영하던 주인은 매일 아침 서연에게 어떤 주스를 선택해야 할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에 좋고 당근 주스는 비타민 A가 많아 시력 보호에 훌륭했습니다. 여러 번의 과일 주스 조합을 경험하며 그녀는 자신만의 완벽한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와 자몽을 섞어 아침 주스로 마시고 딸기와 바나나를 섞어 오후 간식으로 즐겼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서연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이 그녀의 비법을 물어보았고 서연은 과일 주스의 효능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상태에 따라 자신만의 과일 주스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과일 주스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과일 주스를 마시며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과일 주스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것 이상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사람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과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선물인 과일 주스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스 바는 마을의 랜드마크가 되어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